부자의 돈을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부자의 태도를 배우려고 생각해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돈을 가지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졸부들 빼고, 이번에 싫어하는 졸부들 빼고, 부자들은 가진 자다. 돈만 가진 게 아니라 여유와 자금에 대한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액수도 있지만 과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리미트가 정해져 있느냐,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아직 못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의 부자, 저는 전제 조건이 좀 붙는데 건강한 돈이 있는 부자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돈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몸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돈 자체가 건강. 저의 아픔은 좀 배제하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남들한테 피해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 벌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한 돈을 가지겠다. 네. 근데 삶의 최고의 목표는 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일단 30억을 넘가 보자.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래요. 이 30억이 다 건강한 돈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나 병든 돈이 들어오면 나를 주시면 그건 기부할 겁니다. 병든 돈을 기부하면 어떡합니까? 좀 건강한 빨리 돈을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병든 자는 빨리 치료하듯이 병든 자는 빨리 내 고통이 있어서 병원 가서 빨리 치료하듯이 내 고통은 기부를 해서 좋은 에너지를 다시 받겠다. 비어 있어야지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개념이 조금 돌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졸부 빼고는 부자들 욕 안 해요. 얼마 전 몇 년이 좀 됐는데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뭐 자수성 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안 보이는 노력을 했을까.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집에서부터 받아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별로 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벤츠를 타든 뭐를 타든 어느 집에 살든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내 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래 좀 이루는 분들 보면 자기들가 가진 게 있더라고요. 그 노력하는 에너지가 어느 부분에 타겟이 있고. 제가 아는 부자가 있어요. 친구의 외삼촌인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식으로. 그분은 이제 원래 받은 재산도 많은데다가 그거를 잘 자기가 노력해서 또 잘 이루신 분인데, 흔히 말해서 지금은 7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남의 눈치 안 보고 사시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남이 하니까 하진 않아요. 지금도 차는 15년 된 투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칠은 안 보여요. 그리고 보통 때 자기 운송 수단은 88 오토바이예요. 뻘뻘이. 지금도 농사 지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은 부자라고 봐요. 삶에 대한 태도도 정말 좋거든요. 교육점이 많아요. 지금 항상 이래 경제지 보시고 사회 트렌드를 안 놓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하고 얘기해도 우리가 내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알고, 그렇다고 그분이 지금은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뭐 안 하신다 하면 가끔씩 이제 건물 경매 보시고 이러던데 그래서 좀 멋있어요. 근데 그만큼은 내가 자산이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또 보면 한참 바쁠 때 보면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뭔가 하세요. 농사 짓고 뭐 하고 정말 나는 저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요즘 다시 보니까 유치해 가서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란 가진 자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자들에게 과소비가 없다라는 거에서, 부유층의 과소비는 해보질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중산층의 모방소비, 하류층의 자포자기, 실망소비. 저희 요즘에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들이 엄청 비싼 돈 주고 밥 먹으러 가고, 인스타에서 오마카세야, 자동차도 대출할부로 엄청 비싼 차 하고, 이제 할부로만 보면은 한 달에 뭐 30 이렇게 나간다 생각하니까 되게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 더 많이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차 준비비도 많고, 이런 걸로 헛돈이 나가는 게 좀 엄청 많다라고 느낍니다. 소비하는 게. 전에는 이제 소비를 엄청 안 할 때는 돈이 꽤 모이는데 이제 뭔가 갑자기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가 이렇게 많이 쓰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도 가계부도 써보는데 생각 외로 헛돈이 좀 많이 나가는데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헛돈으로 쓰이는 소비를 좀 줄여야지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봤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그것도 몇 페이지입니까? 416입니다. 416. 16.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은. 제가 전에 그 알바를 프리뷰어라고 작가들이 대본 쓰기 전에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은 거를 보내주면은 그걸로 이제 제가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시간 초별로 다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그런 걸 좀 했었습니다. 영상 받아서 이제 그 먼저 읽고 이제 몇 분에 누가 어떤 대화 하는 거 다 쓰는 그런 걸 좀 했었는데 요즘 EBS에서 서민갑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엄청 일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어려운 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 보면 엄청 저런 방법도 있구나 엄청 되게 다양했었습니다. 뭐 황태 덕장 이렇게 해서 이제 황태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음식점을 엄청 열심히 해서 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를 좀 하는 것도 경쟁자가 적어서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한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 힘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를 좀 더 잘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쓸 일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게 하다 보니까 조금 넣었는데 엄청 빨리 오르면 아 내가 여기를 돈을 더 많이 넣었으면 와 엄청 2배가 됐겠네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엄청 후회를 많이 하는 제 모습을 봐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는 넣진 않았지만 지금은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심해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걸로 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잊고 있어도 상관없는 돈 막 생계에 지장 가지 않는 정도로만 해봤어서 그래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주식 공부 없이 그냥 막 해보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되니까 올라가는 거 팔고 하면 그거는 좀 되는데 그게 뭐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주식 진짜 어렵구나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저는 여기서 좀 놀랐던 사실이 378쪽에 부자들에게는 금덩어리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예전에 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금오기 행사에 있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부자들한테는 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조금 놀라면서 저도 요즘에 저도 항상 주변에서 잘은 모르지만 금을 사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자들은 금을 안 사고 뭐 달러 이런 거 뭐 따로 투자해서 이자로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최근에 금을 뭐 금반지라도 좀 사서 나중에 저도 사용하고 금값 오르면 더 되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깐 주춤하게 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387쪽에 저도 부자들에게 가소비가 없다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가소비 여기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번 때려주는 머리에 약간 조금 딱 쳐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387쪽의 중간 부분에 나는 한 번도 부자들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여 카드 빚에 시달리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면은 부자들보다 일반 서민들이 돈돈거리면서 더 과소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난 어디서 소비를 하고 많이 돈을 쓰지라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때 여기 밑에 GS 편의점 있는데 출근하면 항상 들려서 주전부리 사고 뭐 하면 또 커피 사 먹고 이런 과소비가 저한테는 좀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덩달아 살도 찌고 그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보니까 MZ들 보니까 돈 안 쓰는 걸로 막 그런 챌린지 같은 거 있던데 저도 돈을 조금 더 활용 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진짜 그 건강한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엄마랑 웃으면서 얘기할 때도 엄마는 그래도 부자잖아 이러면 내가 뭐가 부자고 이러면 자식 새끼가 세이나 되는데 부자지. 요즘엔 자식 없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좋게 생각하면 부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 문드러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빚으로 생각하는군요. 자산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뭘 하나를 좀 잘해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키우면 보람이 있다고 하는데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힘든데 이러면 내가 저걸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셋이나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고 행동도 다 달라서 엄마는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아까 주식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한동안은 이제 일을 안 하면서 코인도 했었고 주식도 했었고 선물도 했었고 좀 많은 거를 선물까지 손댔습니까? 네. 생각보다는 많은 수입이 났었어요. 있는 거를 다 털어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쏠쏠해서 이제 병원에 잠깐 휴식을 하고 그걸 했는데 너무 잘 돼서 이게 이렇게 잘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근데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이제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5시 되면 끝이 나는데 선물이나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코인도 그냥 어느 정도 걸어놓고 내가 다른 거를 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 선물은 기다릴 수가 없이 막 차트가 30초만 해도 뭐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몇 천만 원이 되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참 선물 거래량이 많을 때는 진짜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만 그러고 있고 뭐 친구를 만나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불안해서 스피커 소리를 제일 키워놓고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진짜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돈이 되게 많이 돼서 이제 엄마한테도 베풀고 할머니한테도 베풀고 또 이제 이 돈은 어느 정도의 여윳돈은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시 또 선물에 투자를 하고 계속 그렇게 돈을 굴리다가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청산을 한번 당하고 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청산을 당했습니까? 한 게 아니라? 네, 청산을 당했습니다. 잠깐 졸았는데 청산을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2번 다시 안 해야지 했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모아뒀던 돈을 다시 이제 원금이죠. 이거 투자했던 돈에 원금을 제가 빼서 갖고 있어서 그 원금을 다시 투자해서 내가 저 잃은 돈만 빼고나 이제 2번 다시 안 해야지 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서 2번 다시 안 한다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직도 코인에 조금 돈이 있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잊고 사는 돈. 이게 마이너스 80%가 돼도 마이너스 80%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진짜 없어도 되는 돈으로 지금 주식도 조금 갖고 있고 코인도 갖고 있고 하는데 이 말은 정말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돈, 없어도 되는 돈, 요 금액은 해도 되겠구나. 그 돈이 그냥 2배, 3배가 되면 기분이 좋지만 없어져도 내가 그냥 그거 옷 한 벌 안 사 입었지. 이러면 되는, 그냥 옷 사 입었다 생각하자라고 되는 그런 금액은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라고 공감을 좀 했습니다. 네, 418페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요분이 되게 생각이 독특하다, 보기나 약간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이거를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분의 재테크는 아직까지 수도 꼭지를 자기가 고치고 뭐 여기 보면 대부분 한국 남성들은 귀하신 몸들 같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건 배터리 가게 가서 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다. 수도 꼭지가 고장난 사람이 와도 그거는 이제 뭐 안방에 앉아서 TV에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재테크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나면 자기가 이렇게 고쳐서 뭘 하고 이제 이런 걸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의 생각은 되게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읽었고 돈의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솔직히 돈을 막 모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직장인이어서 공감을 잘 못하겠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밑에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약간 동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돈에 관련돼서는 이 세이노랑 동생이랑 생각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친하지만 같이 술을 가끔 엄마랑 3명이서 곁들여 먹으면서 동생이 돈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맨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요 분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모아야 된다. 젊을 때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동생이? 네. 음. 약간 그 친구는 돈이 많아요, 저보다. 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보면서 아, 동생 생각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런 뭐 투자, 뭐 주식 이런 걸 전 분명히 이런 걸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고 했는데 보면서 뭐 좁은 문으로 가라. 요 부분도 조금 공감이 됐었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아, 이번에 생각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생각을 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읽었었어요.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제 37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꼴값에 지랄들 떨고 있네.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소비하는 상당 부분,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쓴다. 그 중에서 진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소비 얼마나 될까? 나는 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면 오늘 아침에도 그 고산골 가가지고 맨발 산책하고 시냇물에 물 담그고 왔는데 웬만한 리조트 가는 거 못지않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내려오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책 조금 읽다가 왔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이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까 돈도 있고 좋은 태도도 가지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주는 어떤 이미지 이런 데 끌려가지 않죠. 명품이 주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면 자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우리가 돈 꽤나 써야 하는 상당수는 뭐 여행, 좋은 여행지 가는 거, 뭐 오마카세 뭐 이런. 물론 이제 부자들도 그런 거 할 수 있죠. 부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 부자들이 하는 소비 행태를 따라하고 싶은 중산층,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막 질러대는 없는 사람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상품의 이미지보다 내가 그것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나의 느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이걸 내가 살 건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부자의 그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의 자질이 있는가예요. 아까처럼 동막골 차도녀처럼 선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인심을 쓸 수도 있어요. 좋죠.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나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직 진행 중이잖아?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 총정리하고 현금이 딱 남았을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직 정리가 안 된 중간에 썼죠? 나중에 팍팍 까이고 나갈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밥 얻어먹었던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자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망친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계속 더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부자의 자질을 가지게 되는가. 설사 내가 주식을 해서 잃었더라도 거기서 내가 배우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으면은 그 수업료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금을 잃잖아. 우리가 이런 관점의 차이예요. 부자의 돈을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부자의 태도를 배우려고 생각해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런 태도 없이도 운 좋게 잘 얻어 걸려가지고 코인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돈은 아까 이 과장 표현대로 하자면 별로 건강한 돈이 아니죠.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그런 눈먼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눈먼 돈이 오면은 나를 좀 주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돈은 위험하니까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수렴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단호하게 이렇게 건강한 돈을 내가 벌겠다. 건강한 돈이라는 말을 이제 본인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의 결과로 나한테 오는 돈. 아까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진정한 기회가 있고 또 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가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적용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 끝나잖아. 이제 저기 진료가 끝나고 마감하잖아요. 평균 한 1시간 정도 더 있어요. 뒤에 환자들 전화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환자들 그날 치료했던 사람들 중에 잘 안 됐던 사람들 정리해야 될 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한 1시간. 어떨 때는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이 환자 꼭 치료했어야 되는데 안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걱정이 되니까 집에 퇴근하면서 나는 퇴근하면서 한 10분 정도 통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30분, 1시간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에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환자들하고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 퇴근만 하면은 더 이상 그거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불편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당장 돈이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내가 뭐 퇴근하고 전화한다고 해서 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환자들한테 마음이 가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그게 꼭 부자가 되는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배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맡았던 환자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쓰이는 환자가 있다면 중간에 뭐 굳이 퇴근하고 할 필요 없고 중간에 쉴 때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 환자한테 맞는 운동 영상을 찾아가지고 중간에 보내주면서 안부를 묻는 거 이런 거 나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간에 진료를 시작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료 마치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 게 되고 남들이 다 안 하는 일이잖아. 그것이 분명히 나는 치료사로서 가는 길을 다르게 열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병인사로서도 남들 안 하는 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실제로 내 삶도 훨씬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엄청 피곤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그러면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아 오늘도 엄청 피곤했어 그런 느낌 잘 안 듭니다. 그래서 돈 당연히 중요하지만 돈은 태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돈은 태도가 머리라면 돈은 꼬리다. 머리가 가면 꼬리가 뒤따라오게 돼 있지. 꼬리만 자꾸 붙들고 늘어지면 실제로는 머리는 안 따라오다 보면 그 꼬리가 도롱뇽 꼬리처럼 꼬리만 남고 몸통이 없어지는 이상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수 좋아서 부자가 되더라도 이상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